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봤더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으로 보면 1%가 채 되지 않는 물가 상승인데 0%대의 물가 상승에 공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네, 과연 어떤 품목이 얼마나 어떻게 오르고 또 어떤 변동을 보였는지, 왜 실제 지표와 체감에는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사실 네. 물가 상승률이 지금 5개월 연속 1%대를 밑돌았다, 0%대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만 해도 이 수치는 와닿지 않거든요. 막상 네. 가보면 굉장히 물가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0%대 맞아요? 맞다고 봐야 되나요? 수치는 맞겠죠? 일단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동향을 지금 4일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전년 대비해서 0.7% 지금 상승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월부터 10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지금 0%대를 다시 수치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씩 어떤 품목은 이제 하락이 되고 어떤 품목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체감 물가하고 실제로 수치상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하고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올랐고 어떤 품목이 떨어졌는지 좀 볼까요? 네네. 우선은 서비스 부분의 물가 지수가 0.8% 정도 상승했는데 199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에 상승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떨어진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 서비스 부분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학교 급식비가 지금 45% 이상 떨어졌고 41%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예. 휴대폰료도 지금 마이너스 3.4%니까 떨어졌고 네. 입원 그 문제 케어하면서 입원 진료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1.7%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그 납입금도 지금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세도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거의 오르지 않고 있고요. 네. 월세는 오히려 0.5% 정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석유류 제품이 한 1.7% 정도 떨어졌고 승용차, 다목적 승용차 같은 경우도 2.5% 정도 떨어졌는데 또 이제 무상교육 확대하면서 학생복 이 부분이 이제 43.3%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제 인하된 품목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 1.2% 1년 전보다 1.2% 정도 상승한 걸로 돼 있는데 채소류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하락폭이 많아요. 이번에 굉장히 작황이 좋으면서 그 굉장히 물량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체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느끼시는 것 뭐가 같은데 예. 오른 거 보면요 김밥 같이 아, 간단하게 드시는 이렇게 서민들이 저가를 형성해서 드시는 외식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예를 들면 김밥 같은 경우는 지금 11.4% 정도 인상된 걸로 많이 지금 나오고 올랐네요.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아시다시피 주류가 쭉 올랐잖아요. 예. 소주, 그렇죠. 맥주 뭐 이런 예, 것들이 예. 계속 많이 올라서 한 6%, 뭐 5.6% 이런 정도 상승이 됐고 우유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우유. 그래서 네네 뭐 짜장면 값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아주 저렴하게 형성돼 있는 가격대를 형성했던 제품들은 떨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중간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외식비 부분은 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인하가 돼 이런 현상. 그래서 이 품목마다 차이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체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수치는 뭐 0%대라는데 뭐 나는 전혀 그렇게 못 느낀다.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사실 네네네. 저물가 0%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고 네네.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 상품들의 이제 물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껴진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조사 품목이 한 460개 정도 품목이 되는데요. 네.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이 대부분 그 소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품목들이에요. 예를 들면 전월세 가격이라든가. 근데 그게 뭐 몇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겠죠. 자주 소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가면서 자주 소비하는 부분은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치를 나타낼 때 이제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소비 물가 동향과 더불어서 뭐 생활 물가 지수라든가 뭐 서비스 물가 지수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구분해서 별도로 계산하는 이것들을 계속 이제 확대하면서 이 체감 부분들하고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통계 수치와 실제로 체감의 차이를 어디서부터 발생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밥이라든가 짜장면 같이 아주 저가를 형성했던 제품에서 지금 인상폭이 높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 상승이라든가 임대료 상승도 지금 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올라가서. 네, 그래서 아주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던 제품들이 그 가격으로는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와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네. 이게 통계하고 체감 물가하고 이렇게 괴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물가 정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할 때 이제 결국은 이제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이 착시 효과라든가 또는 면밀하게 내부적인 걸 들여다보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뭐 물가 관리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정말 관리돼야 되는 물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의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치의 차이나 체감 물가와 통계 수치의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인상이 주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들여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기록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상황을 두고 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네네.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정부는 또 거기까지 아니다. 디플레 우려는 네네.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에도 디플레이션 올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 자체가 좀 억제돼 있고 경제 상황이 이제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제 이것이 반복되는 경우에 저물가랑 연결이 되면서 결국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물가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저희가 이제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이제 사회 서비스, 복지 정책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좀 낮춘 수치상으로 물가를 낮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금 5, 6개월 동안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되다가 이제 이번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민간 소비 부분은 크게 줄지는 않고 일정한 그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자주 소비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때문에 이제 저물가라고 하는 수치가 나타나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직은 뭐 디플레이션까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 생각이 든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저물가 또는 저성장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장기 침체에 접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정책 부분들을 좀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닥쳐질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거를 대비한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의 좀 어떤 선순환의 방식들을 찾는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사실 물가를 살펴보는 이유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네네. 어떤 요인들을 좀 완화시켜서 서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건데 뭐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지금은 물가 관리를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체감 물가들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지자체별의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왔고 또 수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계절별 수요 정책들을 맞춰줘야 네. 그때그때의 그 물가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특정 제품 구분에서 특히 이제 아주 그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폭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가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일반적인 수치만 가지고 대응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도 좀 명확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물가의 변동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소비할 여력이라든가 가게에서의 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물가와의 관계성을 좀 더 들여다보고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여름철 접어들면서 또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선제적으로 물가 관리 부분에 대한 또 정책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또 이 주세, 그러니까 주세, 맥주와 네네. 소주 등에 붙는 세금 네. 체계를 네. 한 50년 만에 좀 개편하겠다라고 이제 네네. 하고 있는데 네. 맥주부터 손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맥주랑 이제 막걸리. 그렇죠. 네. 막걸리, 예, 탁주라고 하는. 탁주. 네. 네, 그 부분을 이제 손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가격 대비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제 도수가 얼마냐, 또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는 종량 이제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맥주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병맥주나 페트병에 들어있는 맥주들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고 캔 맥주는 좀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탁주 같은 경우도 일정 정도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7월까지 주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이제 상정을 하고 국회에서 그게 심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어서 이 변화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